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에 드릴 말씀은요, 좀 슬프지만 내 연애는 언제 끝날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고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말씀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차. 네. 남자, 여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일지를 충하는 기운이 들어올 때, 네. 자, 일지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사주 이제 만세력 있잖아요. 그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일간 내가 있고요. 여기가 일지입니다. 여기가 일지고요. 여기가 배우자 자리이기도 해요. 배우자 자리.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결혼 안 했을 때는 이 배우자 자리에 교제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일지를 충하는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는요, 사실은 헤어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헤어진다가 아니고요. 변화가 다가온다라는 뜻이에요. 변화가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내 연인과 사이가 매우 좋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사이가 좋은데 더 좋아지면은 변화라고 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사이가 좋았을 때에는 안 좋아질 수 있다. 자, 그럼 거꾸로 사이가 안 좋았을 때에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헤어질 수도 있다.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정말 죄송하게도 이제 교제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헤어진다라고 제가 해놓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사귄다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슬프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지를 충하는 글자가 뭐냐, 나 너무 답답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짤막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내가 일지에 있는 글자가 임목이다 그러면은 신금이 들어올 때 충을 하고요. 묘목이다 그럼 유금이 들어올 때 충을 하고요. 진토다 그럼 술토가 들어올 때, 그리고 사화다, 해수가 들어올 때, 오화다, 자수가 들어올 때, 미토다, 축토가 들어올 때, 이럴 때 각각 충하게 됩니다. 내 배우자 자리가 이 신금이다. 그럼 임목이 들어올 때, 헐 대박, 올해 임목 들어왔잖아요. 이민년이니까. 그럼 이제 올해 배우자 자리에 여기에 요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좋았다 하면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헤어질 수도 있겠죠. 이 연애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나의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은 내가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 그럼 나 이럴 때 변화가 올 줄 알았어.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참고 넘어가시면은 또 좋게 사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판단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자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자분들은 상관운이 올 때, 요거는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상관이라는 건요, 정관에게 상처를 낸다, 정관에게 흠집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여기서 정관은 내 남자를 뜻합니다. 내 남자. 그럼 결국에 내 남자에게 흠집을 낸다라는 얘기는요, 내 남자가 싫어진다,
근데 실제로는 임상을 해보면요, 싫어지지 않았는데 남자 쪽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는 내가 마치 정관에게 흠집을 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관이, 즉 내 남자가 나한테 이별을 통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죠. 일단은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 상관이 있는데 바로 옆에 정관도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고위험군, 네, 고위험군이세요. 고위험군. 이분들은 운에서 정관이 또 들어오거나 상관이 또 들어올 때마다 계속 충돌을 일으키겠죠. 상관이 정관한테 흠집을 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세요. 뭐 물론 이제 여기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상관, 정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서로 흠집을 내게 되니까 뭐 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위에 있어도요. 이제 이 부분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선생님 나는요 상관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밑에는 이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운에서 이렇게 밑으로 상관이 들어올 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밑으로 들어와서 뿌리가 생겨 버렸고요. 그럼 여기랑 연결이 되면서 이 기운이 대단히 강력해지겠죠. 그러면은 뭐 헤어지거나 또는 남자랑 잠시 멀어지거나, 이제 좋게 풀리는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뭐 멀리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이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네, 내가 사주 원국에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나 뭐 정관이 있던 없던 떠나서 그냥 운에서 상관이 들어올 때, 근데 위로 들어올 때보다는 아래로 들어올 때가 그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위로 들어오게 되면요, 정신적으로만 내가 내 남자를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근데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잘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상관이 그 연애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그렇겠죠. 남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일지가 충할 때, 두 번째는 상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도 여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 인성이 강하신 분들이 인성운이 올 때, 또는 야, 이거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또는요, 관성이 약한 분들이 인성운 올 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인성이 들어올 때 헤어짐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은 지울 때 자꾸 영차라고 하게 되네요. 네. 비겁이 있고요. 비겁은 식상을 생하고요.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요. 재성은 재상이면은 황희정승이죠. 네. 그리고 재성은 관성을 생하고요. 관성은 다시 인성을 생합니다. 그리고 이 인성은 또 비겁을 생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남자가 누굽니까? 관성이죠. 자, 근데 내 사주 원국이 관성이 약하다. 근데 인성이 강하다. 그럼 내 사주 원국에,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적어 볼게요. 내 사주 원국이 인성이 강하다. 근데 관성은 약하다. 뭐 하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을게요. 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관성을 이렇게 쓱 넣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힘을 받겠죠. 그러면 관성은 자연스럽게 인성을 생하죠. 관성이 들어오는 순간 여기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럼 인성은 커지고 관성은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이 인성은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는데 생각이 많아질 수는 없겠죠. 뭔가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불편하거나 좀 아쉽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인성운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그나마 있던 관성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형태는 내가 내 남자로 인해서 생각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이별을 통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남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거를 막으시려면 생각 안 하시면 되세요. 아, 이게 남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겠지. 왜 나만 유별나게 내 남자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정인하고 편인이 있잖아요. 언제가 더 심해지느냐. 편인 운에서 이 작용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좀 인지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남자분들, 이제 남자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겁재운이 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겁재라는 거는요, 재성을 앗아가겠다, 아니면 차지하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학습이 덜 돼 있는 분들은 이 재성을 차지하는 쪽보다는 뺏기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겁재운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이제 겁재운이 들어왔을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걸 괜히 지었네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그리고 인성,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연산을 하시면 되세요. 남자분들은 재성을 빼앗아 가는 게 뭡니까? 관성이죠. 내 재성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관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운이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네요. 이거 사귀는 경우의 수는 그렇게 안 많은데 이거 뭐 들어와서 사귀겠나, 그죠? 자, 관성운이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재성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유독 그렇겠습니까? 사주 원국에 재성이 약하신 분들, 약한 분들, 또는 사주 원국에 안 그래도 관성이 강한 분들, 네, 이런 경우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성이 약하면은 관운이 들어왔을 때 재성이 빨려 들어가겠죠. 그리고 관성이 너무 강해도 빨려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연애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식신이 강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이 강한 사람이 연애를 오래 할 수 있겠죠. 여자분들, 그리고 남자분들, 식신이 강하면은 연애를 오래 할 수 있고, 여자분들은 재성이 강하면은 연애를 오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요, 남자분들도 사실은 실제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상관운도 조심하셔야 되세요. 여자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상관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연애를 했다 그러면은 가정을 이룬 것과 똑같아요.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자, 근데 남자한테도 이 상관이라는 거는 관을 깨겠다, 내 조직을 깨겠다, 관에 흠집 낸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상관운이 올 때도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자, 그리고 남녀 공통적인 거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네. 오늘 제가 힘이 좀 딸리나 봅니다. 남녀 공통. 단 자식이 없어야 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띵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아까 여기가 배우자 자리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랑 여기가 사실은 사적인 공간입니다.
사적인 공간이에요. 자, 사적인 공간인데 사적인 공간이면서 여기는 자식 자리란 말이에요. 자식 자리. 자, 그런데 자식이 없네? 없으면은 이 자리도 그냥 온전히 사적인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배우자밖에 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신 경우는 여기를 충할 때도 제가 충하는 글자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지를 충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 자리는 아닐지라도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면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지극히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디까지나 이제 이런 부분을 아시고 미리 대비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헤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 관계를 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화가 나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쭉 지속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 지속하기 싫은데 그런 분들은 이 운에서 그냥 헤어지시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볼게요.